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이슈진단 4회 방송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를 일치시키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러한 한미 워킹그룹이 오히려 한미동맹 파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슈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군사 전략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 워킹그룹이 미국의 허락 없이 단 한마디도 허튼 소리 하지 못하도록 집권 종북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 워킹그룹 때문에 집권 종북 세력이 한국의 주권을 사실상 미국에게 내주게 되었다면서 천만다행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도 집권 종북 세력이 워킹그룹을 만드는 데 동의한 것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포함한 그들의 유엔 제재 위반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 때문일 것이라는 그분의 추측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은 또 미국이 워킹그룹 형성에 대한 집권 종북 세력의 동의를 끌어낸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과 쌍벽을 이루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VOA, 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 패트릭 크로닌이 어떠한 동맹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으려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는 데 있어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도 미국이 워킹그룹으로 집권 종북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워킹그룹에서 한미 간 의견 불일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1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으나 이에 관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질문에 대해서 미국 측 대표는 워킹그룹에서 단지 한국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대북제재 이행에 관해서 논의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킹그룹 한국 측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대표의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미 간 의견 일치를 위한 워킹그룹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을 승인하게 해서 워킹그룹에서 나온 한미 간 의견 불일치를 서둘러 봉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워킹그룹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둘러싼 한미 간 의견 불일치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언론사들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실제로 남북을 잇는 철도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엔 제재를 빌미로 남북한의 민족 내부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 방송을 한국의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조만간 공중파 방송과 종편 방송이 담합을 해서 한국 사회의 대다수가 남북을 잇는 철도공사를 시작하기 원한다는 가짜 뉴스를 일제히 지속적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철도공사 시작을 한미 워킹그룹의 의제로 올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남북 철도공사 시작을 워킹그룹 의제로 받아주면 결국 또다시 양보하게 됩니다. 한국 측 워킹그룹 대표가 미국이 남북 철도공사를 유엔 대북제재의 예배를 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공중파 방송과 종편 방송이 일제히 이러한 거짓말을 일면 톱으로 다루고 이 거짓말을 분석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과 컬럼을 게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워킹그룹 한국 측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공중파 방송과 종편 방송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이 진실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멀지 않아 집권 종북 세력이 한미동맹 파기를 선언할 것이고 공중파 방송과 종편방송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미동맹 파기 선언을 일면 톱으로 다루고 이것을 지지하는 논설과 컬럼을 게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 (Mediated Quasi-Interaction이라는 개념과 초현실 (Hyper-Reality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존 B. 톰슨이라는 뛰어난 언론사회학자가 1995년에 출간한 미디어와 근대성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의 세 가지 기본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상호작용의 첫 번째 형태는 face-to-face interaction, 즉 면대면 상호작용입니다. 면대면 상호작용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몸짓과 표정 그리고 말투를 통해서 상대방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두 번째 기본 형태는 mediated interaction, 즉 중재적 상호작용입니다. 중재적 상호작용은 문서나 전화 등의 중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인데 면대면 상호작용처럼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실마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상호작용의 세 번째 기본 형태는 mediated quasi-interaction, 즉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입니다.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은 TV와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공을 초월하는 상호작용인데 사람들을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 추상적 사회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여기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하이퍼 리얼리티 초현실, 즉 거짓된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이번 달입니다. 이 존 B. 톰슨이 상호작용의 네 번째 기본 형태 Mediated Online Interaction, 즉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을 제시했습니다.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은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등장한 새로운 상호작용입니다.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과 이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이 정치 무대 이면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정치 무대 전면으로 유출하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출은 매우 당황스럽고 피해를 일으키고 때로는 엄청나게 파괴적입니다.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과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에 증가하는 역할이 정치의 장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면대면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과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정치 무대 이면의 가짜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위장해서 유출하거나 폭로해서 정치를 망치고 내란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과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은 가짜 세계, 즉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언급한 초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1991년 제1차 걸프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신문에 걸프전은 발생할 수 없다는 기고문을 실었고 제1차 걸프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신문에 걸프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두 번째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1차 걸프전쟁은 TV로 생중계된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보드리야르가 두 번에 걸친 기고문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TV 화면에 나타난 걸프전 전쟁터 밤하늘을 비추는 초록빛 열 영상 속에서 치솟는 수백 수천 개의 미사일이 휘황찬란한 모습은 걸프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현실이 아니라 언론이 만들어내는 초현실, 즉 가짜 세계라는 것입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종북 세력이 장악한 공중파 방송과 종편 방송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고 거액의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정치 무대 이면의 가짜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정치 무대 전면으로 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파 방송과 종편 방송이 유출한 가짜 정보가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과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한대로 확대 재생산되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질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11월 20일 워싱턴에서
워싱턴 DC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 측 대표가 미국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미국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일면 톱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국내 좌파 신문 논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은 미국이 탐탁치 않아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지연되어 왔다. 지난 8월 진행하려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는 막판에 유엔사가 군사 분계선 통과를 승인해주지 않아 제동이 걸렸고 이후 협의에도 매듭짓지 못했다.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와 연료의 대북 반출도 미국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한데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된 셈이다. 한미 간의 견해차가 뒤늦게나마 조정된 것은 다행스럽다.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남북한 협력 사업에 대한 물꼬가 트인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공중파 방송과 종편 방송 그리고 오프라인 신문이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이것을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과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면 멀지 않아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열릴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훨씬 앞서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의제를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이 끝나면 한국 측 대표가 미국이 그러한 의제를 다 강력하게 지지하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미국은 마지못해 동의하거나 또는 한국 측 거짓말을 일일이 하나씩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언론과 북한 소식통들은 한국 사회의 반미주의를 조장하고 민족주의적 반발심을 부식시려고 안달을 할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우리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거짓된 초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집권 종북 세력과 북한의 김정은이 시도하려는 한미 간 분열 책동입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회의 반미주의와 민족주의적 대미 반발심이 일정한 임계점에 왔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그 순간 집권 종북 세력이 전격적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선언할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동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맹이라는 개념은 by definition 또는 by default 파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 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면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문서 맨 아래에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집권 종북 세력과 북한의 김정은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집권 종북 세력이 한미동맹 파기를 선언하고 1년이 지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미군 철수가 완료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권 종북 세력이 개방해 놓은 중부전선을 통해서 시간당 북한군 1만 4천 명이 남침할 것이고 한강 하구가 사실상 북한의 침략에 개방된 상태에 있어서 한강다리 31개가 순식간에 다 끊어지고 한국 해병대는 작전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수개월 안에 북한군 남침으로 한반도 적화가 종결될 것입니다. 종북 언론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것을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과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진짜 뉴스로 둔갑시켜버리면 결국 한미동맹 파기와 한반도 적화 통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이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22일자 이코노미스지 북한 관련 기사는 트럼프가 여전히 유권자에게 마스터 협상가로 비춰지기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서 어떤 상징적 몸집을 해주고 김정은이 북핵 사찰단을 들이드는데 동의하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보다 더 복잡한 거래를 하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는 동안에 김정은과 종북 세력은 한미동맹 파기와 한반도 적화 통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 세력은
미국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김정은을 제거할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종북 언론이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중재적 가짜 상호작용과 중재적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자유민주 세력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